자, 샘 올드먼이 테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밌습니다. 한글로 번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면 되고 이제 오픈AI 비전과 우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고 딥시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제 인터뷰된 부분이고 사실은 소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시연도 보여줬습니다. 지능 통합에 관한 시연 같은 비디오 모델. 최근에 지브리 스타일이 인기인 건 아세요? 지브리요? 전 그거 해봤죠 이미. 네, 그건 지났는데요, 유행. 유행인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정 아나운서를 데리고 이렇게 저요? 모델을 데리고 이렇게 직접 제가 이제 구현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닮았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저 해봤죠, 당연히. 이렇게 해보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사용해 보시라고. 본부장님이 궁금하네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좀 젊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젊게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왔네요. 어쨌든 한 주간 사용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5억 명에서 이제 몇 주 만에 10억 명이 늘었다고. 엄청 늘었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 아니면 이제 스마트 인터넷 같은 경우 10년 걸렸습니다. 사용자가 10억 명이 느는 게 10년 정도 걸렸고 스마트폰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한 1, 2년 만에 된 거고 사실은 주간 활성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현재 챙조한 작가나 아티스트를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요 저작권에 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스타일을 직접 모방하지 않고 있으면 향후 수익 기반의 창작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스누피 부분을 가지고 도입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작권 이야기를 하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의학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향후에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 부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AGI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의 부분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한 2번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번 정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재미있게 한번, 왜냐하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피칭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요. 좋은 분들에게, 현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해외의 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좀 공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반면에 해외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그러면 생각이나 사용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했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트럼프 정말 정부가 관세를 다시 유예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날 또 관세가 유예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상호 관세를 개별 관세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중국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자신들에게 잘하는 쪽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특이한 것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산 개발, 원래는 이걸 어디서 개발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파운더리 분야도 어디서 만들었냐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를 해서 TSMC를 사실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TSMC 쪽 대만에서 만들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어쨌든 100% 이상 매기게 되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 만들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청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만들지 말고 사실은 파운드리 분야에 있는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쪽에 애플이라든가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중국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을 옮기지 못한다면 이제 중국 쪽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계신 애플 유저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가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안 아 받고. 그렇네요. 아니면 중국 가서 그 애플 사러 중국 가는 그러니까 관광을 갈 수도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플의 전략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우리 게. 막 화장품 사러 네,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듯이.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전략 중에,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애플의, 왜냐면 트럼프 그럼 그것도 심기를. 들여올 때 세금 네.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사가지고 박스를 뜯으면 괜찮습니다. 뜯으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뜯었냐 안 뜯으면 잘 모르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관세를 매기죠. 그쵸. 원래는 기본 관세를 관세만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관세가 해외에서 쓰는 비용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 넘으면 그게 원래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세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도 얼마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셔야 되고, 애플은 고가기 때문에 무조건 관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독려하지는 못합니다. 공공에다가 보따리 장사할 수 있겠지만 독려는 못한다는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히토류에 관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4월 4일부로 중국 정부가 6종의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을 면허제로 바꿨습니다. 면허제로 바꿨다는 건 이제 대부분 항만에 있는 실질적 수출이 중단된 상태고, 사실은 이제 일단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정 미국 방산산업 거래 자체가 금지하는 별도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고,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발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어쨌든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해서 핵심 부품인 연구 자석의 원재료인데 히토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관세에 대한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전자제품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어쨌든 100%가 넘는 상호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4월 4일날 히토류로 일단 이거 없으면 거의 뭐 어쨌든 뭐 기름과 마찬가지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GM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나 인텔이나 보잉 국방 첨단 제조업의 직격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사실은 히토류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고나 비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주 내에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거나 대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물가 공급망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수출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레버리지의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아디라든가 뭐 그 배터리죠, CATL 같은 약간 자국의 전기차를 이제 보호한다는 약간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및 동맹국이 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 같고, 호주나 베트남 내 미국 자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산이라든가 전기차 핵심 부품의 이제 국산화가 압력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히토류가 경제 무기가 되는, 그리고 중국의 지렛대를 과시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중국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90에서 99% 정도 종류에 따라서 갖고 있고요. 전 세계 99%가 중국이 갖고 있다. 연구 자석은 연간 20만 톤 중에 90%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자재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뭐 자재가 있어도 못한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 기술 플러스 중국 자원이 현재 세계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균형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무기가 많네요. 중국이. 네, 그래서 카드가 많네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깨트릴지가 핵심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 그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이미 지금 이게 약간 그 위스콘신주에 있는 17세 소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하고 미 연방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음모고, 우리나라에 나왔나요 기사가? 아니요, 못 봤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가져온 기사인데, 니키타 카샵이라고 지난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일단 엄마와 계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먼저, 예, 엄마인 타타인 아나 카샵이라는 분과 계부 도널드 마이어를 총으로 17살인데 사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시신은 이불로 덮인 채 집안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종 신고로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복지 점검 과정에서 두
시신이 발견이 됐고 연방 정부가 금요일 날 이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데 니키타 카삽이라는 요 뒷모습만 보이는 얼굴을 제가 공개하기 좀 그래서 공개를 안 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이 친구입니다. 극우조 테러 네트워크인 오더 오브 나인 NGLs라고 아홉 천사의 질서라는 연계돼 있고 대통령 암살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혼란한 시기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칭 선언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찬양과 폭탄 제작 지침과 그리고 드론 폭발물을 활용한 공격 계획이 담겨 있는 거라고 발견됐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거하면 반드시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를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차량 내부에는 357 매그넘 권총과 다량의 달러, 유로, 현금 등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다니면서 강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의자 카삼에 대해서는 1급 살인 2건과 시신 은닉 2건, 도난 차량 운전 및 불법 총기 소지는 다수의 중범죄가 혐의가 지금 기소돼 있어서 5월 7일 날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의 정치적 살인 기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에 이제 어쨌든 이게 드러남에 따라서 전미 보안 당국이 정치인 보호 강화와 국고 테러리즘이 그게 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거 어쨌든 그 정책이 더 힘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극단주의가 가정에 침투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 내 정치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온라인 급진화가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기관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약간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이념이 언제든 정치 테러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방어 전략이라든가 정보 감시 체제라든가 교육 및 가정의 역할 같은 것들이 재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이런 테러가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죠. 네. 그 뭐 사상이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정부의 이제 해외 뇌물 수사를 또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 철수라고 이제 저는 청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되게 관대하면서 글로벌 구형 패권 전략과 이제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뇌물 세탁 자금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중단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국제 금융 질서 신뢰 관계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부패 방지법을 일단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약화가 됐고요. 미국 금융 제도의 투명성 신뢰가 이제 어쨌든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 들어와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를 이제 약간 해소를 하고 있는데 필요를 자율성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조차도 그냥 자신에게 친애하거나 어쨌든 뭐 충성을 하면 다 풀어주거나 막 이런 경우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미국은 오랫동안 사실은 글로벌 반부패 수사기관의 역할을 자임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 약간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상실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EC라든가 뭐 DOJ라든가 뭐 법무부죠. 그리고 이제 뭐 CFTC 같은 이런 쪽에서 계속 수사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안 하고 있고 불법 토큰 상장이라든가 뭐 거래소 내의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가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같은 제동 장치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윤리적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중동 비슷해져 가지고 중국이 약간 뇌물을 막 주는 게 공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 일반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영이나 이런 것에서 ESG 어떤 경영 후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사실은 법치주의랑 글로벌 리더십이 좀 강했었는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무법지대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정말 좀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아니 왜 남의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제 돈도 없는데 네. 제가 이 외신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전염이 되거든요 이런 거 예, 전염이 많이 돼서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참 만만치가 않네요. 네. 자 이거 좀 볼게요.
메타 인스타 왓챗 분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 반독점법은 이제 지배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명백한 시도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FCC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나면 이거 분사해야 됩니다. 아, 예,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거 독점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되게 친하잖아요. 봐줄만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빅테크 규제 2.0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반독점법 100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례 없는 판단 기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의 사건이 미래의 위협이 될 경쟁자까지 미리 인수하는 게 위협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미리 미래 위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위협한 걸 요걸 이제 가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반독점은 현재의 시장 지배력에 맞춰져 있는데 이 메타 사건은 미래의 지배력까지 가능성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독점의 적용 범위를 과거에서 미래로 확장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너무 메타를 때리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 혁신 생태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메타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뭐 계속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요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뭐지 FTC가 승소할 경우에는 스타트업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본의 승자 독식이냐 창업자들 공정한 기회냐라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앞으로 빅테크 M&A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반독점의 공조의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시대의 플랫폼의 어떤 독점을 맞을 수 있는 요게 이제 마지막 어쨌든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고삐를 당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검열 쪽에서 이제 규제 완화보다는 선택적으로 이제 강경 기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타뿐만 아니라 다음 주 구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도 사실은 이제 이걸 반독점이나 시장 지배 구조 때문에 이제 계속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런 약간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단순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시대에서 사실은 프로토콜 생태계의 다양성의 시대가 이제 전환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앞으로 전환은 정책이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쨌든 4월 21일 분리명령 재판 결과를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파야 되는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아마존은 리테일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를 독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요게 생태계가 사실은 폐쇄적인데 요거를 개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EU가 지금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뭘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를 내놓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내놔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빅테크의 통제를 산업의 어쨌든 생태계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것 같고 트럼프 약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사기업을 약간 공격화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자기 밑에 두고 뭐 쓰고 싶어하는 듯한 약간 좀, 예, 전략 산업의 어떤 산업 정책의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기업 방향의 전략 방향은 글로벌 확장보다 정책 적응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비트코인법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제가 좀 약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백악관 가시면 이런 행정명령이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업데이트가 잘 되는 백악관이죠. 네, 쭉 보시면 이제 나와서 이제 보면 3월 8일인가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법이 나왔고 이게 시행된 이후에 뭐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도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니 원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 어떤 법이 있고 이게 비트코인 액트라고 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크게 예, 네.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비트코인 액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화에 관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많이 기사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식 지정하고 이를 이제 준비금을 매입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치를 금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거나 몰수한 금 보유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활용만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대한 또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지니어스 액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추진 배경 의도는 달러 패권이 지금 달러가 되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게 맞아요. 좀 있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좀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해서 투자자와 이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제일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계속 뭐 뭔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계좌 확인해야 돼요. 네. 주식 거래 하는지. 네. 네. 이분이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이런 법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만 정확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시면 뭐 약간 그런 일단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법 여러 개 만들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정책 방향성만 어디로 간다라고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이거 여러 가지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하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무용지물화하는 건 본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인 것 같고, 본인이 그때 이제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월드 파이낸셜이라는 기업하고 바이낸스하고 어떤 밀착 관계가 최근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어쨌든 상장을 어쨌든 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쨌든 비난이 나오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약간 덜 피해가면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약간 시들해진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듯.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네. 신경을 못 쓰십니다. 네. 비트코인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더 관심이 네. 있는 것 같고, 자산을 어쨌든 다시 월드 파이낸스 그 회사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에 글로벌 디지털 패권이라는 전선을 교체하는 전략 법안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계속 이제 이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한 도전과 보완과 글로벌 생태계 재편하겠다는 생각과 민간 투자 제도권을 금융권을 대이동시키겠다는 생각과 뭐 채굴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쨌든 다양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본인이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략이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금융의 질서의 수호자로서 여러 가지 설계자로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좋은 어쨌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여러분 나눠보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어지러운 시장이죠. 매일 바뀌는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팔로우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